컴이 좋아 가연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이좋아 가연쌤입니다. 컴퓨터 활용력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컴이좋아 가연쌤 채널과 함께 1급을 준비하신다면 아마 좀 더 쉽게, 정확하게,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엑셀과 액세스에서 엑셀은 좀 익숙한데 액세스는 좀 모르겠어. 그래서 처음 접근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액세스 기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먼저 보시고 나서 기본 재생 목록에 있는 액세스 강의를 보시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겠습니다. 액세스 프로그램은 레이아웃을 보면은 이렇게 요거 탭 메뉴, 우리 엑셀에도 탭 메뉴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탭 메뉴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이 상단 부분에 있는 거 지금 같은 빨간색이라서 안 보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요걸 빠른 실행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저장하실 때 Ctrl S를 누르거나 요거를 누르시면 빠르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창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거를 실행 취소하시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요거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Ctrl Z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바로바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니까 모든 액세스 개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목록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매크로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 아래 매크로가 있고 그 다음에 쿼리 문제까지 풀게 되면 이 쿼리 목록 안에 여기 여러분들이 작성한 쿼리가 이렇게 같이 나열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방식을 보기 전에 액세스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옵션이 있죠. 자, 파일 누르시고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옵션을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고요.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될 옵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값 그대로 가시면 되거든요. 액세스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지정할 부분이 없어요. 일단 일반 탭에서는 우리가 따로 바꿀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업무로 쓰겠다 할 때는 내가 저장하는 폴더를 내 문서가 아닌 다른 폴더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현재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여기를 보면은 요거 있죠. 창 겹치기와 탭 문서 요 부분 지금은 탭 문서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창 겹치기로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면 창 겹치기로 바꾸고 이렇게 확인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일단 확인을 눌러요. 확인을 누르고 나면 이게 아직 안 닫혔기 때문에 지금은 탭 문서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 창 겹치기가 안 된 거예요. 탭 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탭 형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 번에 닫겠습니다. 모두 닫기. 근데 창 겹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려면 이게 닫혀야 되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아예 종료를 하는 거겠지만 파일 누르시고 여기 닫기가 있습니다. 그럼 열려있는 이 문서를 닫고 그죠? 다시 열게요. 다시 열 때 요거 열기 눌러서 내가 열 파일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최근 항목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방금 열었던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 내가 실수로 문서를 닫았다고 한다면 요거 제일 위에 있는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닫았다가 다시 열었을 때는 처음에는 암호를 입력하고 열지는 않지만 두 번째부터는 암호를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지금 뭐가 좀 이상하죠? 아까랑 다르죠. 지금은 이렇게 겹치기 상태로 되어 있어서 겹치기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입력하기에는 좋아요. 근데 선택하기가 불편하죠.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크기, 창 크기도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거 조절을 해야 되고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탭 문서를 더 선호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굳이 이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주어진 기본값이 탭 문서인데 탭 문서로 되어 있다 그러면 탭 문서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제가 닫고 제가 모르고 얘를 최대를 시켰더니 여기가 창 크기 조절한 게 없어졌어. 요거는 요거 밑에 요거예요. 요거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다시 가겠습니다. 자, 제가 탭 문서 바꾸고 있다가 이제 문서를 다시 열을 거고요. 지금 다른 부분은 우리가 볼 게 없어요. 데이터 시트 갔더니 여기 글꼴 크기 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조정을 했는데 이 글꼴 크기와 이런 글꼴 속성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보여주느냐, 그거는 이런 것들을 더블 클릭해서 열었을 때 보여지는 글꼴 크기입니다. 폼과 보고서는 별도로 글꼴 크기를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이블과 쿼리에 보여지는 글꼴 크기는 여기서 지정합니다. 시험 보실 때 너무 크다 작다 한다면 여기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내가 작업을 하고 설정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다음 시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물론 매 시간마다 리셋이 되겠지만 리셋이 안 된 경우에 내가 모르고 얘를 크게 했는데 다음 시간에도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시험 보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 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 속성은 변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개체 디자이너, 이거는 우리가 테이블을 열었을 때 기본 속성 정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새로운 필드 추가할 때는 짧은 텍스트로 열린다 라는 개념이고요. 짧은 텍스트인 경우에는 255 크기, 텍스트 필드 크기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숫자는 이 정수 롱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쿼리 디자인, 우리가 쿼리를 만들 때, 우리가 새로운 쿼리를 만들 때 테이블 이름을 다 가져오느냐, 그 다음에 테이블을 가져왔을 때 자동 조인을 하게 하느냐. 우리가 테이블을 갖고 오면 관계 설정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알아서 조인이 되죠. 근데 요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보니까 맑은 고딕과 14포인트가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쿼리를 만들 때 디자인 창에서 사용되는 글꼴 크기입니다. 요 정도, 여기서는 일단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설정에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 편집을 할 때 엔터를 치었을 때 아래로 내려갈래?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동할래?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 다음 필드 입력을 할 때도 처음에 필드를 선택을 할 때 전체 필드가 선택이 되느냐, 아니면 필드의 시작점으로 이동하느냐, 필드의 끝으로 이동하느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지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사용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레코드 변경, 문서 삭제, 실행 쿼리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체크가 해제가 된 경우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변경을 하고 닫기를 눌렀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데이터가 변경이 됐는데 저장하겠느냐라고 물어보지만, 이게 체크가 해제가 되면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문서 삭제를 해도 그냥 바로 삭제가 되고, 실행 쿼리도 그냥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요 정도. 네, 여기까지 옵션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여기 있는데 모든 액세스 개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콕 찍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모든 액세스 개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 여기 나오는 모든 개체 항목이 보여지는데, 만약에 나는 테이블만 보일 거야, 그럼 테이블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파일을 열었는데 누군가가 설정에 의해서 이렇게 열렸다. 난 폼 어딨어? 한다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이거 눌러서 모든 개체를 한 번에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테이블과 쿼리와 폼과 보고서가 있는데, 내가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여는 그 작업, 그죠? 테이블과 쿼리는 이렇게 여는 이거를 데이터 시트 보기라고 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이것도 데이터 시트 보기입니다. 알겠죠? 폼은 폼 보기예요. 기본값이. 이거는 보고서 보기예요. 이렇게. 알겠죠? 기본적인 보기 방식이고요. 자, 근데 오른쪽 바로하게 딱 눌렀을 때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 보기가 있고, 디자인 보기가 있고, 인쇄 미리 보기가 있어요. 디자인 보기는 다 있고요. 인쇄 미리 보기는 우리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화면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저 모든 페이지가 다 보여지는 게 보고서 보기인데,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로 했을 때는 내가 페이지를 나누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로 페이지를 나눠서 지금 1페이지, 2페이지로 지금 나눠진 경우에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레이아웃 보기는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까지 보여지면서 내가 윤곽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딜리트 눌러서 삭제할 수 있고 데이터를 보면서 수정할 수 있는 게 레이아웃 보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는 레이아웃 보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폼 보기 상태죠. 폼은 폼 보기, 레이아웃 보기, 디자인 보기 이렇게 돼 있는데 디자인 보기 하면은 편집 모드고 레이아웃도 편집이지만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 형태로 편집 모드죠. 요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쿼리죠. 쿼리 역시 디자인 보기. 쿼리는 SQL 보기도 있어서 요 지금 작성한 거를 SQL 코드로 바로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제 보고서를 한번 닫을 거예요. 지금 내가 뭘 바꾼 게 없는데 제가 아까 살짝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저장하겠어 란 얘기예요. 근데 내가 방금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저장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아니요. 근데 그건 맞아 저장할 거야 그럼 예를 누르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다 닫고 테이블 열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열었는데 지금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린 상태고요. 지금 이거는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테이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테이블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 코드와 지금 다른 테이블의 수강 번호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이거는 내가 여기 테이블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서 관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데이터 시트 보기거든요. 지금 필드가 지금 이거를 보면은 이게 필드예요. 4개의 필드, 그 다음에 이게 레코드예요. 레코드. 그리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우리 데이터는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입력을 하는 거고 지금 만약에 여기에다가 네, 지금 요거가 아마 지금 입력 마스크가 설정이 돼 있어서 네, 지금 이미지로 쓸게요. 요렇게. 네. 탭 버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고 지금 박가연 이름이 없으니까 박가연 넣을게요. 그 다음에 학점 2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데이터 레코드는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필드를 더 추가를 하고 싶다 한다면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어떤 형태의 필드를 추가할 거야. 우리 시험에 보면은 짧은 텍스트 형태로 추가를 하라라고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짧은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비고 필드야. 비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보기에서 안 만들고 여기서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것과 이것 위치에 새로운 필드를 삽입하고 싶어. 그럼 여기 필드 삽입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니면 오른쪽 바로 가기 디자인 보기로 가죠. 디자인 보기 가서 이게 지금 방금 내가 만들었던 필드 1이라는 기본으로는 필드 1이라는 이름이 넣어지고 기본 틀인 짧은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새 필드라고 필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필드 위치를 내가 다른 데로 바꿔야 돼. 그럼 이걸 찍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지금 필드와 필드 추가하는 거,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필드 추가하는 거, 디자인 보기에서 필드 추가하는 거, 그죠? 다 보셨고요. 근데 필드를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짧은 텍스트다 그러면 여기 바뀌는 게 다르고 만약에 숫자다 그럼 또 달라지죠. 우리가 짧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필드 크기가 255자까지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글자를 입력을 하려면 짧은 텍스트가 안 되고 긴 텍스트로 바꾸셔야 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어떤 크기로 해라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드 크기와 형식과 입력 마스크, 캡션 각각의 항목들을 여기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거는 다음 강의들을 보시면 하나씩 익힐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인 기능들만 익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방법만 잘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새 필드를 삭제를 할 거예요. 그럼 딜리트를 누르면 제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아까 제가 삭제 확인 있었죠. 그걸 체크가 해제가 됐다면 이게 안 뜨고 그냥 제거가 되는 거죠. 예 눌렀어요.
없어졌어. 그죠? 이렇게 딜리트 눌러서 없앨 수가 있고 새로 필드를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이름 변경해서 수정할 수 있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한 거를 저장할 거야. 그럴 때 뭐를 누른다 그랬죠? 여기서 Ctrl S를 눌러도 되고 요거 저장하기 있죠? 요거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금 요거 실행 취소가 있었는데 저장하기 누르는 순간 실행 취소가 사라졌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폼 같은 경우에는 실행 취소, 저장을 해도 실행 취소가 가능하지만 지금 이 여기에서 테이블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장함과 동시에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X 눌렀고요. 그랬더니 저장 버튼도 없어졌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테이블 추가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이거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이에요. 그죠? 만들기 누르고 테이블을 딱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ID 필드를 갖는 게 만들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디자인 보기 가서 이 테이블 1이라는 이름은 임시 이름이기 때문에 저장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연습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 ID라는 일련 번호 형식의 필드가 새 필드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이 ID를 일련 번호가 아닌 다른 걸로 하고 싶어. 그러면 짧은 텍스트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내가 작업한 거 이 안에서 작업한 거를 잘못했어. 그럼 실행 취소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저장을 했어. 그러면 이제 실행 취소를 못한다. 알겠죠? 그런 부분들 익히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 연습이라는 테이블이 업데이트용으로 사용이 돼서 데이터가 변경이 돼야 돼. 근데 잘못 만드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경우 연결되어 있는 쿼리, 폼, 보고서 모두 연동에 의해서 다 0점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바꾸실 때는 신중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4번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Ctrl C를 눌렀다가 Ctrl V를 누르면 이렇게 테이블 붙여넣기 4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일단 4번을 만들고 연습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이거는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모르고 이거를 삭제를 하고 얘를 똑같이 연습으로 바꿨는데 괜찮나요? 라고 묻는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 테이블 속성을 보면 만든 날짜, 시간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원본과 내가 만든 사본은 만든 날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본을 가지고 살릴 생각하지 마시고 다 연습이 끝났다. 이거는 이제 확인이 끝났어. 그러면 이걸 반드시 딜리트 눌러서 4번은 삭제를 하시고 원본을 가지고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정렬하는 거 잠깐 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과목명 오름차순 정렬. 네. 문제에서 과목명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그랬어. 그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디자인 보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를 딱 갔더니 이렇게 과목명 오름차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직접 입력할 때는 과목1이라는 이 테이블 이름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과목명만 입력하면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정렬을 바꾸고 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에 과목명 이렇게 쓰면 지금 이렇게 쓰고 데이터 시트 보기 열기를 하면 과목명 오름차순 정렬되고 똑같은 표시가 떠요. 아까랑 동일한 표시죠. 네, 표시가 똑같은데 단지 여기서 설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 근데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다르게 뜬다는 거. 알겠죠? 만약에 지금 이게 오름차순 정렬을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내림차순 정렬을 했다. 그러면 이게 정렬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이게 먼저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림차순 먼저, 오름차순 나중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 내림차순 정렬,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나중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는 정렬 순서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속성 시트 정렬 기준 여기서 정렬 기준을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드, 심표 필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들을 보시면 뭐 DESC가 내림차순이고 ASC 또는 생략이 오름차순이고 이런 건 다 아마 다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
네, 폼 가겠습니다. 폼 더블 클릭해서 폼 보기 상태로 이렇게 열렸는데 지금 여기서 탭 위치가 여기 커서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인덱스가 여기가 0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탭 버튼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 바로 가기 디자인 보기 가겠습니다. 지금 폼 같은 경우는 폼 머리글, 본문, 폼 바닥글. 폼 바닥글이 나와 있는데 밑에 뭐가 안 보여. 이걸 살짝 늘리면 폼 바닥글이 있는 건데 단지 높이를 0으로 해서 안 보이게 설정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거는 높이를 0으로 설정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 아무거나 그냥 더블 클릭하면 속성 시트가 뜨고 또는 Alt 엔터를 누르면 속성 시트가 뜹니다. 자, 속성 시트가 뜬 상태에서 지금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해야지 이 부분이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사각형. 얘를 누르면 속성 시트에서 폼이 떠요. 폼. 이게 폼의 전체적인 속성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폼 머리글. 그 다음에 이거는 레이블이죠. 학번, 성명, 레이블. 그 다음에 이거는 본문. 이거는 학번 컨트롤. 성명 컨트롤. 이거는 폼 바닥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여기 폼 형식에서는 전체적인 폼을 여는 방법과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이 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폼에 연결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랑 연결되는지 레코드 원본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일단은 여기 형식에 보면은요. 이 폼을 지금 어떻게 보겠느냐. 지금 연속 폼이라서 폼 데이터들을 여러 개로 연속으로 보여주는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탐색 단추, 레코드 선택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열었을 때 윤곽 같은 거를 여기서 해주는 거고 데이터는 이 폼에 연결되어 있는 레코드를 어떤 레코드로 할 거야. 이거는 테이블이나 아니면 쿼리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면 쿼리 작성을 통해서 여기다가 별도로 내가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추가, 삭제, 편집, 필터 지금 이거는 이 폼에 대해서 폼 전체의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삭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 편집할 수 있느냐 필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지정합니다. 알겠죠? 요거 폼 전체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렬 기준 아까 테이블 속성 시트에서 정렬 기준 하듯이 폼에 대한 정렬 기준은 여기서 설정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정렬을 할 때 로드할 때 정렬이 아니오로 설정이 돼 있다면 여기다가 정렬 기준을 써도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드할 때 정렬은 예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건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벤트 같은 경우는 각 항목 이런 어떤 거든 이런 게트들을 선택을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벤트 프로시저 가서 요거를 띠리링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코드 작성해서 작업하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벤트입니다.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 초기화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도구 가서 옵션 가면 근데 도구 옵션 하기 전에 얘네들이 열려있지 말아야 돼요. 열지 않은 상태에서 도구 옵션 가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요거 변수 선언 요구는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야 되고 이건 기본값이라서 제가 바꾼 게 아니거든요. 이게 체크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지니까 체크가 안 돼 있게 체크를 하지 마셔야 되고 구성원 자동 목록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함수를 입력할 때 이벤트를 입력할 때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기 형식 가서 글꼴 크기 지정할 수 있고요. 저는 글꼴 크기를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좀 크게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설정할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기본값으로 두시면 되는데 만약에 시험 보실 때 전 시간에 이어서 세팅이 안 된 상태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요거 체크하지 말고 체크하고 요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폼에 대해서 이거 지금 표시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폼 머리글, 본문, 폼 바닥글이 기본적으로 형식에 보면 표시 예로 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더블 클릭해서 열었을 때 다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물론 지금 폼 바닥글에 데이터가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자, 임의대로 아무거나 누르고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폼 바닥글 부분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랫부분이 보여지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쨍 올렸어. 그러면 여기가 높이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폼 바닥글은 나와 있지만 높이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지는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여기 표시 얘는 뭐냐? 여기는 이렇게 항목이 있지만 표시 얘가 아니고 아니오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시 아니오죠. 그러면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디자인 보기에서는 설정이 되어 있지만 화면 상으로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표시 아니오를 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표시 예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여질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항목들 표시 예, 표시 아니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폼 머리글이 여기는 보여지지만 표시 아니오를 하게 되면은 폼 머리글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시험 봤는데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디자인 보기에선 보이는데 폼 보기에서 안 보인대요. 근데 시험에는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정해야 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데 그걸 문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사용 가능 예와 잠금과 탭 정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값은 사용 가능 예, 잠금 아니오, 탭 정지 예가 기본 값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커서가 위치가 돼 있고 탭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거, 이게 사용 가능 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탭 버튼 이동 가능한 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제가 수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잠금 아니오 상태라서 가능한 거고 탭 정지 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일단 세 개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사용 가능 아니오로 설정을 했다. 벌써 비활성화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조차 안 되고 탭을 눌러도 그 위치로 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탭 정지가 예로 되어 있어도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잠금 예로 되어 있어도 선택을 못하는 거야. 알겠죠? 탭이 정지하지 않는 거, 이게 사용 가능 아니옵니다. 자, 사용 가능 예인 상태에서 잠금 예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커서는 가네. 그죠? 커서는 가. 근데 지금 제가 딜리트 눌렀는데 딜리트가 안 되거든요. 잠금 예는 탭 정지가 예로 되어 있다면 커서는 이동을 하지만 편집은 못하는 거, 그게 잠금 예인 상태예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에 가서 만약에 탭 정지 아니오로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자, 지금 이게 아까 잠금 예로 됐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는 거였죠. 근데 지금 뭐냐면 탭 정지 아니오로 돼 있어요. 탭 정지 아니오기 때문에 이건 편집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탭이 위치를 안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탭 정지가 예인 상태에서 작업을 가능한 거고, 그렇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탭 정지가 가능하면서 편집이 안 돼 라고 했다면 기본적으로 탭 정지는 예로 되어 있을 거고, 그때는 데이터를 잠금 예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컨트롤을 추가하는 방법, 지금 폼 바닥글 제가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양식 디자인에서 요거죠. 이거를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텍스트 상자 마법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세부적인 게 있다 그러면 설정하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근데 그냥 컨트롤을 만들어서 바운드만 시키는 거야 그러면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 언바운드가 이거랑 동일한 컨트롤 상자이고요. 텍스트 상자가 되죠. 이걸 레이블, 요 위에 거랑 동일한 레이블입니다. 알겠죠? 자, 레이블 이름을 총합이라고 바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바로 총합이라고 하면 레이블 캡션이 바뀝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 레이블 12는 안 바뀌었어. 그죠? 그러면 기타 가서 여기서 레이블 이름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레이블 이름이 바뀌죠. 그럼 형식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캡션이 총합이라 되어 있는데 캡션은 입력한 요 글자를 말하는 거고, 요 기타에 요 보이는 이거는 이 이름은 실제 이 상자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이 텍스트 상자에는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서 별도로 어떤 필드를 연결을 하든지,
지금은 언바운드는 연결이 안 된 상태를 언바운드라고 말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계산하겠어. 제가 sum이란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근데 학점의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컨트롤 상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름이 텍스트 11로 되어 있어요. 이 이름은 여기 기타 탭 여기서 만들어 준다는 거. 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제거는 그냥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시면 바로 제거가 되고요. 간단하게 컨트롤을 여러 개의 컨트롤을 선택하는 방법. 요거 찍고 이거 찍고 싶어요. 그럼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는다고 Shift 키 누른다고 해서 전체가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여기 앞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화살표 바뀔 때 클릭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훑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훑으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지금 정렬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간격이 지금 일정하지 않아서 전체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하고 싶어요. 정렬 누르면 여기 기본적으로 맞춤해 보면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위쪽으로는 다 안 맞춰졌네. 제가 위쪽 맞춤하니까 정렬이 된 걸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위에를 맞춘 거예요. 근데 간격을 맞추고 싶다. 그럴 때는 크기 공간을 가서 맞추는데 지금 여기서 간격을 맞추려면 최소 3개 이상의 컨트롤이 선택이 되어야 돼요. 2개만 선택해서 간격을 정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를 보면 가로 간격 같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 길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 그림을 보면 가장 긴 길이에 보면 위아래 화살표 보이시죠? 이건 가장 짧은 길이, 이거는 가장 넓은 너비, 가장 좁은 너비. 지금 여기서 가장 좁은 성명에 맞추려면 가장 좁은 너비 하면 전부 다 그 크기에 맞춰지는 거죠. 그죠? 실행 취소 누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가장 넓은 너비 하면 전부 다 길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긴 길이 하면 높이를 맞추는 거고 그리고 높이인데 가장 높은 높이 이건 가장 낮은 높이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로 간격 같음 했을 때는 가로로 되어 있을 때 하는 거고 세로 간격 같음은 세로로 되어 있을 때 정렬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볼 때 임의로 조정하지 마시고요. 문제 있을 때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속성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를 보면 요거 볼게요.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뭐죠? 지금 이거는 기본 폼의 폼 속성, 지금 유형 폼 속성으로 들어가는 거가 이거죠. 근데 폼 머리 그리다 그럼 요거 콕 찍으시면 되죠. 아니면 여기 빈 공백 찍으면 폼 머리 그리고요. 요거는 폼 레이블이죠. 폼 머리 글에 있는 학번이란 레이블을 선택한 거예요. 본문 영역 콕 찍었어요. 그러면 본문에 있는 컨트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본문에 대한 어떤 형식을 지정할 때 하는 요 부분. 폼 바닥글. 되셨나요? 지금 여기 다 보이시죠? 아니면 요거 클릭해서 여기서 항목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이 하이폼 헷갈리니까 하이폼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거는 저장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이폼이 있는 폼을 열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상위 폼이고 지금 여기가 하이 폼이에요. 자, 하이 폼 요거 보니까 지금 상위 폼 요거 콕 찍으면 이 폼 속성은 이 전체에 대한 지금 요거 폼 머리글 본문 바닥글 여기 전체에 대한 폼 속성을 정하는 게 이거고요. 근데 하이폼에 대한 속성이다 라고 했다면 지금 하이폼을 보면은 지금 하나의 삼각형이 있고 이게 하나의 폼이 있는 건데 요거를 콕 찍어 볼게요. 콕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폼 속성으로 들어왔죠. 그럼 뭐냐? 지금 하이 폼에 있는 폼 속성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상위 폼에 있는 얘는 선택하려면 상위 폼을 선택을 하는 거고 하이 폼에 대한 속성이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선택해서 작업을 하란 얘기죠.
하이 폼에서 이걸 누르는 의미나 아니면 상위 폼에서 이걸 누르는 의미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학생조의 폼인 거고 지금 이 폼은 지금 여기 보니까 수강 신청 폼에 대한 속성 지정하려면 요거를 눌러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여기 테두리를 잡고 어떤 경우에는 얘를 잡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계세요. 이 테두리는 여기 윤곽에 관련된 이 개체 모양에 대해 설정할 때 또는 지금 하이폼을 만들기 위해서 개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데이터를 연결할 때. 상위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할 때 쓰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 테두리를 잡고 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하이폼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사용 가능 얘니까 내가 하이폼이 선택이 되는 건데 아니오를 했으면 아예 하이폼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형식에 가면은 지금 하이폼 자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테두리라든가 테두리 두께는 요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요거를 클릭을 하고 간다면 지금 이 안에서 폼에 대한 속성 우리가 폼 속성 뭐 있어요? 폼 열기, 폼 보기 방식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폼을 열었을 때 탐색 단추나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 이런 선택기나 스크롤바 이런 구분선 이런 부분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는 여기 폼 보기 여기서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식이 짧아 그럼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식이 길어. 자, 식이 긴 경우엔 요거 확장 버튼을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식 작성기를 띄워서 이걸 눌러주셔도 되고 컨트롤 F2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식 작성기가 뜹니다. 식 작성기가 뜨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식을 입력을 할 때 함수 도우미가 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Shift F2를 눌러서 이렇게 확대 축소 창에다가 식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확대 축소 여기서는 글꼴을 이용해서 글꼴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글꼴 크기를 크게 하시면 되고 작게 쓰고 싶으면 작게 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설정한 게 다음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왕이면은 적정한 크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이거는 폼 머리글 본문 폼 바닥글이 있네요. 자, 오른쪽 바로 가기 누르시면 폼 바닥글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해제하면은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만약에 폼 머리글이 있는 경우다 그러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인데 나는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지우고 싶어 아예 없앨 거야 한다면 여기 오른쪽 바로 가기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하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아예. 알겠죠? TXT 이메일 컨트롤에 대해서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을 해라 라고 나오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 폼 머리글을 전체에다가 배경을 투명하게 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컨트롤에 대해서 배경 투명하게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메일에 대한 배경 스타일을 보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투명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배경색 자체가 색 없음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색 없음과 투명은 같은 의미다. 근데 색 없음은 목록에 없기 때문에 투명으로 설정하면 색 없음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네, 그런 부분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색상 지정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테마색과 표준색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문제에서 테마색, 표준색이라고 주어질 것 같고요. 지금 여기 표준색에서도 여기 맨 아래 부분이 기본적인 표준색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주. 근데 여기도 자주가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표준색 자주다 그런다면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색깔 부분은 기본적인 표준색은 여기서 한다. 그 다음에 테마색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강조 6, 80% 더 밝게 이런 식으로 색상이 코드가 바뀐다. 그 다음에 다른 색을 가서 지금 여기 사용자 지정에서 문제에서 육각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또는 RGB 이 모드로 주어질 때도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미지 삽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 강의에서 이미지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꾸는 부분만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가겠습니다.
양식 디자인에 이미지 삽입 가서 여기는 기존에 있는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시험 볼 때는 찾아보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찾아보기를 누른 다음에 C 드라이브 DB 폴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C 드라이브 DB에 가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추가할 그림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로고 파일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그림 그리기 모드가 뜨고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임의로 드래그하는 경우에는 높이와 너비에 대한 크기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크기 조절 모드도 나와 있을 거고요. 전체 확대 축소로 전체 크기에 맞춰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높이와 너비를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제가 높이를 1.5로 작성을 했는데 1.501이 되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바뀌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보고서 한번 열어볼게요. 보고서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보고서 보기 형태로 열린다 그랬어요. 그죠? 자, 오른쪽 바로가기 디자인 보기 가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열었더니 우리가 폼과 다르게 보고서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그죠? 과목 코드 머리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지금 이걸 보면요. 과목 코드끼리 모아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쇄 미리 보기 가겠습니다. 그러면 과목 코드 CS01에 대한 데이터들, CS03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식으로 나눠졌어요. 보고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과목 코드 머리글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페이지 바꿈이 있는 거죠. 자, 페이지 바꿈은 뭐죠? 내가 페이지를 나눌 때 어떤 단위로 나눌 거야. 구역전으로 하게 되면은 이 과목 코드 머리글이 지금 여기 CS01이었어요. 그죠? 그럼 CS01과 밑에 있는 데이터가 한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구역 후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전 페이지, 그 아래 데이터랑 페이지가 나눠집니다. 지금 구역 전후로 하게 되면 제목 따로, 내용 따로, 제목 따로, 내용 따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는 구역전에서 요거랑 같이 아래 데이터랑 같이 나눠지는 구역전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복 실행 구역 예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몇 페이지마다 이 제목으로 계속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은 보고서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 그룹화를 보면은 지금 보고서 디자인의 그룹화 및 정렬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야지 그룹화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눌렀을 때 지금 기본이 그룹화 기준 과목 코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과목 코드끼리 모아진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럼 다른 그룹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룹 추가를 하면 과목 코드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그룹화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과목 코드가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 정렬해서 지금 일단 과목 코드 과목명은 같은 거니까 정렬이 될 거니까 학점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름차순 정렬까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과목 코드 머리글 부분에서 제가 페이지 바꿈을 구역전으로 해서 한번 인쇄 미리 보기 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이게 한 페이지로 나눠진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이게 과목 코드고 과목 코드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페이지별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 보고서는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과목명과 담당 교수와 학과가 중복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를 한 번에 없앨 건데 이것과 이게 그죠? 제가 Shift 키 또는 Ctrl 키 눌러서 하나씩 선택을 했고요. 이게 중복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없애고 싶다. 한 번만 보여주고 싶다 한다면은 여기 속성의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설정하는 건데 한 번에 선택해서 한 번에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같은 속성인 경우에는 한 번에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이것 선택하고 저것 선택하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하시면 되고요. 자, 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보여지는 부분들을 지금 여기 페이지 바닥글과 자, 여기 보고서 바닥글 부분이 보고서 머리글은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 바닥글은 표시가 안 되게 하려면 여기서 아니오를 설정하시면 보고서 보기나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보고서 머리글은 보이지만 보고서 바닥글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 결과값이 안 나왔고요. 근데 여기 감옥 코드 머리글과 바닥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감옥 코드 머리글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동할게요. 자, 지금 감옥 코드 머리글을 여기서 아니오로 설정하면 인쇄 미리 보기에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그룹화 구역 표시를 하지 말아라 라고 나온다면 여기 머리글 구역 표시 안함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간단히로 돼 있다. 그럼 요거를 콕 찍어주세요. 자세히 눌러주시면 머리글 구역이 있고요. 머리글 구역 표시 안함 하면은 지금 감옥 코드 머리글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감옥 코드 바닥글은 남아있죠. 그죠? 그럼 사라졌으니까 얘 아니요 설정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거는 여기서 설정하면은 다시 나타나는 거고 설정 안 하면 다시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여기 문제에서 머리글 구역 표시 안함 했을 때는 여기 그룹 및 요약, 정렬 및 요약에서 하는 거고 그냥 표시하지 마라고 했다면 여기서 표시 아니오예요. 알겠죠? 이런 거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보고서 보는 방법들 알려드리는 거고 또 질문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요거를 제가 감옥 코드라고 안 쓰고 지금 감옥 코드끼리 나눠져 있지만 순번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우리가 순번을 할 때 는 1이라고 입력을 하거든요. 네, 는 1.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11111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질문이 이거잖아요. 나는 다 했는데 왜 1111이야? 다 했다는 얘기가 여기 누적 합계를 모두 또는 그룹으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룹 바꿔볼게요. 자, 그룹 바꾸면 1, 2, 3, 4, 1, 2, 3, 4 변경되는 게 정상 모드죠. 왜 1, 2, 3, 4 바뀌었냐면 그룹이 감옥 코드로 되어 있고 그 감옥 코드 모아진 상태에서 내가 순번을 했기 때문에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모드로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게 모두 순서가 모두 설정인데 근데 1111이라고 보여졌다고 한다면 그룹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결과가 안 나온 거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만 보여드렸어요. 더 세부적인 거는 다음 강의를 보셔야 되고 아마 처음에 액세스 접하신 분들은 대략적인 윤곽만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이 강의는 필기도 하지 마시고 눈으로 그냥 확인해 주세요. 아, 저건 저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들 재생 목록 순서대로 재생 목록 순서라는 게 동영상 순서가 아니라 홈 탭을 보면 컴활 1급 재생 목록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재생 목록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기본 재생 목록을 보세요. 엑셀 기본, 액세스 기본, 계산 작업, 쿼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무리는 멤버십으로 하시면 완벽하게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테이블과 쿼리와 폼과 보고서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느냐. 지금 테이블을 가지고 학점 관리라는 쿼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학점 관리라는 거는 이 세 개의 테이블을 연결해서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학생 조회라는 폼을 열었을 때 지금 여기를 딱 보면 지금 요거는 학생 테이블과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볼게요. 여기 밑에 수강 신청은 학점 관리라는 이 쿼리랑 연결이 돼 있어요. 알겠죠? 결국은 뭐냐? 내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여러 개의 이 데이터를 합한 쿼리를 만들어서 그 쿼리를 가지고 여기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폼의 데이터 원본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내용들은 여기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폼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수정을 했다고 한다면 원본이 바뀝니다. 알겠죠? 폼에서는 데이터를 수정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원본이 바뀌어요. 여기서 데이터 여기서 바꾸고 엔터 치면은 그냥 그대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는 뭐냐? 보고서도 마찬가지. 폼은 그냥 내가 수정, 삽입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폼이고 보고서는 내가 만든 거를 결과를 보여주는 거.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인쇄 미루기, 인쇄하기. 인쇄를 하면 이렇게 인쇄가 된다. 아니면은 보고서 보기. 그러니까 대략적인 이렇게 보여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서 보기예요. 보고서 보기는 데이터를 수정을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